이걸 이제 괴물분무라고 하는데 19세기랑 20세기 초반까지의 정신과 질환들은 참다가 생긴 병이었습니다. 이거는 기성세대의 직무유기라고도. 기성세대와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세대가 나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나만의 1인칭 시점을 전하는 김가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 채널의 목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쉽게 지치는 Z세대, 그들이 과연 문제일까? 입니다. 제가 스타트업 회사를 5년간 운영하다 보니 정말 많은 Z세대 직원들을 만났는데요. 평균 1년 이상 근속한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몇 개월 단위로 그만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 회사의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정말 만나는 대표님들마다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정신의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백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Z세대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뤄주신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직접 한번 인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 트라우마가 제가 주로 하는 분야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같이 찾아가는 사회정신의학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수님이 딱 지금 연구하시는 주제랑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이야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타다를 수도 있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면서 나 때랑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 근속 기간도 통계로도 짧아지고 있고 그렇죠. 좀 번아웃도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좀 20대들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만한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우울증 유병률 조사로도 20대 우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번아웃과 소진, 우울을 느끼는 Z세대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좀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좀 네. 마음의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벌써 그 사이에 한 4배 가까이 뛸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은 거잖아요. 뉴스나 이제 콘텐츠에서는 급격한 산업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이유들을 근거로 꼽는데 이게 좀 실제로 20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핵가족화가 또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걸 이겨낼 힘을 가족에서 나왔거든요. 가족의 힘이라는 게 지금 몇십 년 사이에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변화가 우리 사회가 이제 저성장 사회가 됐다는 거죠. 성장률이 1%. 2%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덧붙인다면은 우리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의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저희 세대는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열심히 살면 어디 가서든 먹고는 산다. 그리고 별로 간섭하시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한편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측면도 없지 않다. 인도 호랑이 같은 경우가 자식들이랑 같이 살다가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보통 이때 어미 호랑이가 정을 끊으려고 화를 버럭 내거든요. 근데 첫 번째 호랑이는 바로 뛰쳐가지고 옆산으로 막 세상으로 뛰어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심차게 갔지만 가장 먼저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정말로 뛰쳐나간 첫 번째 호랑이는 다른 수컷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영역을 침범했다가 이게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게 나옵니다. 또 다른 호랑이는 엄마 곁을 못 떠납니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캥거루족이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결국 엄마의 공격을 받습니다. 생존 확률이 제일 높은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떼면서 여기가 다른 호랑이의 영역은 아닌지 보고 자기의 영역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예. 키우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런 네, 네, 얘기들 네. 되게 많잖아요. 음. 육아 환경이 좀 어떻게 변했고 이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어떤 좀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세기랑 20세기 초반까지의 정신과 질환들은 참다가 생긴 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데 참아 때릴 순 없고 이게 참다가 손이 마비됐네 이런 게 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부모가 너무 안전만 강요하다 보면은 즐겁게 놀 수 있는 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까지 지나치게 나가면 이걸 이제 괴물분모라고 하는데 정당한 훈육까지도 이걸 학대로 여기면은 그 훈육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줄 수도 있고요. 결국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럿과 어울려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다시 생각해 볼 거는 이렇게 성장을 위해선 때로 고통도 필요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보는 경험을 부모가 빼앗아가지 않고 그런 기다림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그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이제 없다라는 게 되게 사회적 분위기가 됐고 네. 나를 본인을 뭐 흑수저라고 하던지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막 비관하는 이제 그런 말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 변화나 현상이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 이제 상대적 박탈감, 절망 같은 부분은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SNS가 2012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때부터 미국의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 반에 짝꿍이랑 나를 비교하는 정도에서 내가 인식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SNS에 있는 너무너무나 성공하고 그런 친구들과 내가 비교가 되게 된 거죠. 이게 벌써 이제 12년 전이거든요. 지금의 20대에게 영향을 줬다라고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SNS 사용량과 이제 우울 정도가 되게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요.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에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게 사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일상들을 날것의 모습이라기보단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데 네, 네. 사람들은 사실 볼 수 있는 게 그 모습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행복하겠지? 이런 식으로의 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또 너무나 좋은 것과의 비교로 인한 박탈이 있고요. 저도 실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갔다가 악담을 듣거나 악플을 경험하거나 또 주변의 범죄 대상까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더 절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도 별로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쇼폼 중에 일부가 그런 자살에 관련된 정보가 떴을 때 내 기분이 확 떨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컨텐츠 만들면서 봤던 이제 기사에서 영국에 있는 10대 아이들이 우울증 원인으로 꼽는 건 인스타그램을 이유로 꼽았다라는 것도 네,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자살률도요. 최근에 10년에는 10대, 20대 자살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고립되고 학교에 못 가고 사회적 관계를 못 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모든 포유류는 놀이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거가 이제 즐거움을 주는 것과 몸을 움직이는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놀이터를 스마트폰이 빼앗았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때로는 위험도 좀 감수하고 우리가 또 게임 룰을 가지고 막 서로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해왔다고 보는 건데 이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의 10대, 20대는 이걸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기성세대의 직무유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세대가 소진을 더 자주 느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뭐 쉽게 중독되고 이런 영향을 만든 것들이 기성세대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좀 내가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막 경험을 하면서 얻는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지금 20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이 있는데 이거는 결코 이 세대가 나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회 구조적으로 커다란 변화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크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고도산업 사회와 핵가족 사회에서는 누구나 우울과 불안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결국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힘들어요, 불안해요 라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지금의 Z세대가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일까요? 대부분 쉽진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소진의 뒤에는 사실 본인이 느끼는 것들을 직장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겠다는 절망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이 세대가 지금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자신의 마음 건강에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의 학교나 직장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실제로 좀 모험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좀 위험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좀 극복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고 그 사이에 좀 작은 성취들이 좀 모여야 계속 이런 힘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년 세대가 이 스마트폰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 이게 너무 어렸을 때에 많이 노출되면 이걸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이 진보적인 나라가 이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아예 금지했는데 그런 식으로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청년 세대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나의 경험은 내 스스로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직접 경험이 중요해진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자세한 내용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하면 다각적인 각도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네.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특히 이제 양육중의 역할은 이 스마트폰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기다려주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필요해졌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필요한 얘기인데 꼰대처럼 보겠지? 하면서 그냥 입을 닫게 된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 어느 것에도 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는 정말 지금 보고 계신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